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 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쪽공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연CC의 음모와 공작 그리고 계약 위반 20가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이라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1번, 2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3번, 4번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5, 6, 7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세연CC 음모와 공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세연CC 계약 위반 20가지,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 및 해제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골프장 종중 운영, 적정 임대로 SPC 설립하여 종중이 운영한다든가 또 위탁 경영하는 방법, 골프장 운영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토를 매각하려는 매각파의 임원 해지 이유, 임원 해임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중의 정상화 및 번영, 이것은 종중규약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세연CC의 음모와 공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세연CC 음모에서 음모라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7월 13일 서리CC에서 세영개발로 영업권이 넘어갈 때 세영개발은 처음부터 종중 토지의 매수를 전제로 사업구도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 개념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종중회장하고 총무는 종토를 매각하겠다는 이명계약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양도 양수 계약서나 녹취록이 있고요. 계약 당시 동석했다는 사실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CC는 영업권을 280억 플러스 20억, 또 종토를 240억 플러스 60억으로 예산하여 600억의 전체를 매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연CC는 손 안 대고 코를 푼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종토 골프장 개발에 있어서 땅도 종중부지입니다. 첫째는요. 그리고 공사 비용도 480억은 종중이 480억을 보증을 써줘서 종중 공사비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실제 대출을 대출 받았다고 자기 돈이 실질적으로 자기 그 자본금이 아니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종중원이 인허가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낸다든가 실시계획 인가나 형질 변경 등 절차를 밟을 때 우리 종중원이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때 사실상 형질 변경, 실시계획 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서 종중원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땅도 종중부지예요. 공사 비용도 종중 비용으로 됐다고 보고요. 인허가도 그렇고 이 3대 중요 요소가 전부 다 종중에 의해서 골프장 개발이 됐는 걸로 보면은요. 세연CC는 손 안 대고 그야말로 코 푼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프장 전체
그 종중 토지하고 하고 전체를 매수하기 위해서 제1금융권에서 1,100억 원 대출을 받으려 하다가 금감원의 그 제재로 펑크가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이러한 내용을 듣고 한은행에 찾아가서 한번 방문해서 알아본 바도 있었습니다. 이 세연CC는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자기 자본이 3억에 불과합니다. 이 자위 자본도 없으면서 종토를 아예 말아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정말 악덕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연이 무엇을 했느냐, 단순히 운영권을 따서 이익을 챙기려고 한 업체다고 봅니다. 물론 2018년 7월 13일 양도 양수 계약을 할 때 그때 이미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뭐 그런 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내용도 굉장히 불순하다고 봅니다. 종원에 협작군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이 종토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중 토지 가격은 얼마일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뭐 240억 원이 300억 원이 650억 원이 이런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연CC의 감사 보고서의 기준에 해서 하고 또 세연CC가 좀 보증금 대신에 우리 종중에다가 가격을 매긴 그 금액하고 그거를 한번 기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요, 이것이 감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유형자산 해가지고 세연CC 감사 보고서의 주석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이 2020년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토지의 공시지가 하는 것에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감사 보고서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호설이 79 외 5필지 5필지에 해당하는데요. 그것이 정기말 단기말인 정기말은 2019년도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의 공시지가가 정기말에는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은 5억 7,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2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은 7.27배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은 공시기 7.27배로 했다는 것이고요. 단기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2020년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 공시지가가 11억 3,400만 원이니까 이것이 장부가액은 56억 6,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약 5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연CC 감소 보고서의 표에 의하면 정기말 장부가액이 공시지가의 7배, 단기말 공시지가의 5배다. 실질적으로 7.27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우리 종중의 종토의 땅값은 공시지가가 850억입니다. 거기에 7.27배를 하면은 이 종토가 얼마냐? 6,180억이 된다는 겁니다. 6,180억의 금액이 나오는 걸고 자기네들은 뭐야? 240억이니 300억이니 600억에 종토를 갈취하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연이 우리에게 보증금 대신 준 3,442평 이 값을 45억으로 이렇게 매겼는데요, 공시지가의 4.66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땅값만 850억 곱하기 4.66배면은 3,961억이 됩니다. 이거 거의 4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 4천억짜리를 240억 또는 300억 620억 매수하러 공작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세가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종중의 입장에서는 그것의 10배를 받는다고 해도 매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건 우리 태자손석의 성지이고 성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4천억이 되냐 안 되냐,
또는 실질적으로 6,18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토를 이용해서 연간 약 130억이 지금 이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그렇게 나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잠재력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가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부가에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세NCC가 우리 종중에 거래한 금액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 내용이요. 첫 번째, 3일 회계법인이 2010년도에 상일 회계법인의 골프장 준공시의 평가 금액을 1,800억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상당히 지금 이제 일반 그 골프장 그 가격에 근접하지 않느냐, 즉 이렇게 보고요. 또 2014년도에 환경회계법인이 적정 임대료, 우리 종중 토지의 적정 임대료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데 24.6억에서 33.3억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출 원리금 480원 대출 원리금 상환금이 매년 16.67억을 빼는 거예요.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게 되면은 7.93억, 그러니까 약 8억에서요 16.63억이니까 약 17억 정도는 임대료가 된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거의 10몇 년 전이잖아요. 10년 전, 뭐 10몇 년 전이 되는데, 이 두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이 현 시세에 상당히 근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주의 어떤 골프장 대표를 한번 찾아가서 문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분이 9만 평에 30년간 임대에 연 임대료 3억이라고 해서 그거를 임대하려고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여주이고, 이 용인 불당권은 종토에게 그 규모가 30만 평에다가 용인이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더 가까운 인접한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는 뭐예요? 3배, 4배를 치면은 12억 이상,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연은 골프장 1년 순수익이 120억 이상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현황, 세NCC 인근 골프장 현황에서요, 여기 이제 갈로 안에 들었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18홀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연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 실적 기준이니까 이게 약 뭐 11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개월을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세연 외에는 전부 다 20년 전체 실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연 해술레 은하성 코리아 골드 남서올리인데, 여기가 우리 세연이면요, 용인 시청에서 약 한 몇 킬로 정도 될까, 여기에서 용인 불당골이 여기 있습니다. 요 바로 입구 바로 건너편에 여기에 뭐냐면 해솔리아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퍼블릭인데 27홀이고 여기는 18홀입니다. 우측에 여기는 은하삼이라는 은하삼 CC 골프장이 있고요. 여기는 코리아고 여기는 골드입니다. 요 주변에 골프장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에 어떤 시장조사 이 현황들을 한번 보면은 뭐 다 말씀드리기 전에 세연하고 해술레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연과 해술레는 퍼블릭이에요. 퍼블릭은 그 회원제보다도 퍼블릭은 전부 다 세금이 일반 대중제 골프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엄청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현 같은 거는 퍼블릭이면서 18홀이고 해술레는 퍼블릭이 27홀이 됩니다. 면적은 여기 30만 평이고 여기는 50만 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시지가가 92,500원이고요. 요거는 9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장객이 갈로역에 들어있는 요것이 18홀로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했으니까
요거는 내장 가입이 93,000명 정도 되고요. 99,000명, 약 1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1달이고 요거는 12개월이 되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총 매출액이 221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퍼블릭 여기 헤술리아 같은 경우에는 요거 18월로 기준하면 155억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단가가 이 세형 같은 거는 23만 6,658원이 23만 6천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15만 6천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거의 한 8만 원 정도 더 비싼 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21억에 비해서 예상은 280억, 이거 처음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100억으로 보는 게 무난할 것입니다. 여기는 뭐 71억을 비용으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221억이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12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55%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4%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평수가 30만 평이고 50만 평이고 한데 여기에 이 매출액이 221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매출 단가가 23만 6천 원이고 15만 6천 원이니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 상당히 높고요. 그 매출액에서 그 영업이익하고 비교하면 거의 55%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형 같은 자산을 이렇게 보면은 자산이 총계는 얼마냐면 1,037억이 됩니다. 1,03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채가 1,265억이 부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니까 결국은 자본은 마이너스 227억이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그냥 영원이다 이렇게 영원이 마이너스 227억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채가 1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500억을 빼고도 765억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해는 120억 곱하기 30년이니까 3,600억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종중은 30년의 임대료는 3.5억, 임대료 3.5억을 받으니까 30년 105억에 불과합니다.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잖아요. 3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골프장 1년 순수익이 120억인데 실질적으로 120억이라기보다는 거의 130억으로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까 11개월이잖아요. 그럼 이 한 달에 10억씩 더 번다고 했을 때에 130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적어도 2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해는 폭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종토를 헐값으로 아예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계약 위반 이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계약 위반 그 내용들 전체 스토리를 생각하면은요, 용납할 수 없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약상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계약 위반이나 종토를 용단한 책임, 제실 손괴, 종간의 분열과 갈등, 그 정신적 고통, 물질적 고통 이런 걸 야기신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제1조 계약의 목적에서도요, 앞부분에 좀 전략을 생략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임대차 계약상 모든 약정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17조에 페널티 조항을 적용을 했어요. 제17조 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 1항에 의리 3회 임대료 연체 시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 그러니까 기존 계약과 변경 계약을 다 포함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은
세연시시가 되지요. 모든 권리, 인하공권, 그 다음에 임차권 등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며, 그러니까 기존에 투입된 비용도 전부 다 포기하고 자산은 가백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널티 규정을 적용을 해서 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한 2, 3년 걸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좀 그거를 계약 위반 20가지, 20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서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입니다. 총유재산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격의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 소유의 재산입니다. 세에는 이것을 기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종중과 거래하면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약 위반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종중규약에도 회장단이나 이사회의 권리 능력을 분명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중규약 제19조 총회의 위임 사항이 나오는데요. 1항에 보면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은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총회 의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은 이사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긴급을 요하는 2항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로 가지고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 단 사후 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항과 2항은 좀 불확정 개념의 임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왜 그러냐면 총회 위임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개념이 어떤 게 경미하고 어떤 거는 경미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또 긴급을 요한다는 것도 이것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불확정 개념이라고 보고요. 또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또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이 결정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조금 독소 조항으로서 조금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1번의 경우에 이사회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총회 의견은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했다.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에 처리했을 때 이것인지, 그냥 위임을 안 해도 그냥 이사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업구상 해석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독소 조항이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의 단서에 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서 분명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우에 추인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 추인을 못 받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추인을 못 받을 경우는요. 그러면 임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법률 용어로 부진정 연대 채무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 변경은 경미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계약 변경은 경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또 반드시 이사의 의결로 가름하는 경우에 총회 추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연에서도 당연히 종중규약을 기본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걸 인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세연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총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빨리 보고 종중규약을 항상 기본으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총회 의결이 되었는지, 추인을 받았는지 언제나 계속 확인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0가지에 대해서 종원들께 이렇게 알리지 않고 소송에서만 문제 삼아도 되지만은
종원들이 알아야 종원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종원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 소지가 있는 몇 가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소송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연CC 계약 위반 사항들, 해지 및 해제 사유들에 대해서 지금 18가지를 뭐 한 24가지가 되는데, 24가지가 되는데 여기 18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5차 계약서하고 6차 계약서인데요. 5차 계약서는 2018년 2월 26일 날 체결됐고요. 6차 계약서는 2018년 12월 10일 체결됐습니다. 체결됐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총회 의결이 없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세원과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측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계약 주체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서리CC에서 주주가 바뀌는 셈입니다. 계약 주체가 세연CC로 바뀌었습니다. 업주가 바뀌었어요. 영업업주가요. 당연히 총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연에서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의결이 적어도 먼저 선행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총회 추인이 뒤따라야 한다는 건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세연CC에서요. 그런데 총회 추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총회 의결이 난 후에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연은 종중회장단이나 이사회의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과 총류 재산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로펌의 법률가 변호사들은요, 이러한 상태에서 종태가 매매가 성사됐다 또는 팔렸다고 하면 이는 무효가 되고 되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5차 이 말씀드렸고, 이 2018년 12월 10일 부동산 임대차 제19조의 세부사항 변경이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요. 2010년 4월 10일 총회 의결에 의하여 향후 본권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관련 토지 신탁 계약 등 세부적인 내용 변경은 갑의 이사회에 통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 변경은 갑의 이사회를 통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이사회를 통하여 변경하기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종중에 발의 총회 추인을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제시를 철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은 세연이 제시를 사용할 수 있다만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총회 의결 없이 얘기니까 가장 결정적인 계약 위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원형 보존 지역을 변경시켰습니다. 제실 철거를 하고 주차적으로 변경한 것, 제실은 전부 다 원형 보존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변경한 것 등 대리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형질 변경은 땅 주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청과 용인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것이 계약 위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조금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중 총회 의결 없이 골프장 개발 설계를 이미 변경시켰습니다. 이 설계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과거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필로서하고 종중하고 서로 직인을 같이 이렇게 찍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중 대표가 직인을 찍으면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KB 신탁사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건 법적 검토를 받아봐야 됩니다. 설계 변경에 대하여 종중 대표의 직인을 찍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 이 3자 KB 신탁사하고 그다음에 종중하고 그다음에 세연하고 3자가 이 동시에 설계 변경할 때 직인을 찍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총의 의결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종중 토지를 위해서 종중 토지 매수를 위해서 총액이 23억은 뇌물 혐의라고 봅니다. 이 총회비를 댄다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협잡, 유착, 결탁행위입니다. 뇌물 혐의로 이거는 지금 이미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도 지금 이제 계약 위반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에요. 서울시 양도 양수 계약 당시에 회장 총무가 동석하여 종토 매매를 위한 이면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뭐냐면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면 계약 자체가 위반이고 범죄입니다. 종중 회장과 총무, 현 회장인데 계약 당시 동석을 했고, 종중 토지 매각에 동의하는 조건부로 서울시를 세형개발에 양도하였다. 이 사실황의서를 경찰에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고요.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본 사람의 사실황의서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때에 뭐야면 종중 토지에 대한 매수 가격도 정했고요. 총회비를 댄다든가 뇌물 등 이런 걸 전부 다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면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이면 계획 자체가 위반이고 이거는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7번째, 서울시 양도 양수 계약 당시에 종토 매각과 관련하여 20억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녹취록이 있는데요. 55쪽이나 됩니다. 상당히 55쪽이 되는데 제가 이것입니다. 이 녹취록인데 이것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이 좀 긴 대화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대표하고 정원과의 긴 대화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넘어가고요. 8번으로 가서 세연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세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신의 측에 어긋남으로써 계약 위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정원들을 기망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이겁니다. 이게 세연시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약 한 29쪽인가 이 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세금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렇게 봅니다. 법인세와 취득세를 종중히 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세가 얼마냐 하니까 155억이고 취득세는 50억이래요. 임대 기간 동안에 67억을 또 종중히 또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합하면 전부 다 272억이 돼버립니다. 여기 205억이고 67이니까 272억이 돼버립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종중의 이인수위원회에서 종토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설명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허위 세금 관련 허위 사실 이걸 가지고요. 종토 매각을 종용하기 위해서요. 종중 토지가 그때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종중에 종토 수호 비대위 출신이 이 설명을 하고 다니고 비대위 출신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하니까 정말 저는 배신감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종토를 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종토가 큰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연은 결국 이러한 것으로 가서 뭐냐면 종중 업무 방해를 했다. 또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죠. 제가 이거를 어떤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겁니다.
세인시티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그 표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총 사업비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영진 종합건설이 243억이었는데 452억으로 이렇게 공사비가 이렇게 더 들어갔다는 거고, 어떤 각 그런 건데, 여기를 보면은 금융비, 이자 같은 것도 이것도 공사비에 다 사업비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155억이라고 매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개발했는 이자를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역비가 또 115억이 되고요. 제세 공감이 30억이 되고, 이런 것이 1136억 9,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1,137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세 공과금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제세 공과금 산출 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골프장 준공 시 종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155억이다. 여기 지금 이제 뭐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 자료잖아요. 그대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제가 세인시 전무한테 이걸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입금이 646억이고 송금이 3억 5천만 원이고 과세표는 643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하는 소리가 공사비 사업비 1137억에서 480억을 이렇게 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 22%를 적용해서 법인세가 141억이고 요거 뭐 지방소득세 합해서 155억 이 정도 세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중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년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1년부터 26년까지는 매년 55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거고요. 27년부터 이후 50년까지는 매년 2억 9,2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겁니다. 2억 9,200만 원씩이요. 이게 왜 그러냐? 요거는 좀 밑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려서 결국은 뭐냐면 취득세, 그래서 합해서 205억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67억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임대료가 매년 3억 5천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 480억 대출금에서 매년 그 원리금을 이렇게 16.7억씩 이렇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 매년 20.2억씩 매년 갚아 나가는데, 2050년까지 이거에 대한 법인세가 67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한가 싶어가 하나 더 계산해 보니까 전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지금 272억을 내는 겁니다. 이 종중에서는 불과 30년 동안 결국 105억에 불과한데 세금을 270억을 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종토를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제세 공과금은 의리부당하다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악덕업자하고 종중의 협작구들이 결탁해서 종중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만 272억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105억에 불과한데 세금을 270억 내라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25억 대여금 변제 청구 공문이 세인이 4차례 종중에다 보냈습니다. 대여금, 우리죠? 종중에서는 차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차입금을 변제하라. 이 공문이 4차례 왔습니다. 이 종중의 한 이사가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각 세력에게 매수를 위한 뇌물로 줬다가 그것이 성사되지 않자 종중에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신의 책에 어긋남으로써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요. 또 25억을 차입을 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총회 의결이 전혀 없었습니다. 종중에다가도 이건 내용 증명을 보내서 또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요. 책임 준공 기한을 3번이나 변경을 시켰습니다. 연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계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변경은 이사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해가지고 회임이 계약을 6개월 연장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변경은 계약 연장은 이사회 의결도 없었습니다. 회장이 독단적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변경은 아예 집행부하고 이사회 의결도 아예 없었습니다. 회장이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배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세연은 매수를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다. 양측에서요. 세연에서도 증인 승인 연장은 총회 의결 사항으로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이 선행되거나 총회 추인이 뒤따라야 한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세연이 그런 거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세연이 또 역시 책임이 됩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연장하면 안 된다고 계약서에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대성에 비춰봐도 계약 위반이고, 교랑 보수 공사 때문에 뭐냐면은 연장을 했다. 그럼 핑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수 공사 이것이 전쟁입니까? 천재지변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계속 지금 현재 준공 승인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시청에다가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지금 절차 중에서 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종중 매각파와 결탁하여 세연이 종중 매각파와 결탁하여 4차례 종중 토지 매각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배후에서 종원들 간의 분란, 갈등을 야기시켰고요. 정신적, 물질적 편의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 종사를 어지를 폈고, 종토를 지키려는 종원들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참 돈도 없는데 유임장을 얻어서, 종원들이 얻어서 그 종토를 지키려고 버티니까 그 시련은 엄청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결탁하여 이렇게 배후 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책임을 세연한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12번째요. 법인세와 취득세를 종중해서 내야 된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이 금년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랬고, 또 금년 초에 준공 승인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차입금 25억을 갚아라. 제실 철거로 인한 그 종중 토지 가압류 풀어라. 이런 등으로 공문을 여러 차례 종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종중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종원들을 겁박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돈 갚아라. 차익금 갚아라. 취득세, 법인세 내야 되기 205억을 내야 되지. 돈 없지? 그럼 팔어. 이렇게 전부 다 겁박을 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원들은 정신적 압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준공 승인이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종공 승인 4천에 연장한 사실들, 계속 매수하기 위해서 배후 조정한 사실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3번 세연시시 부채 100억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계약서 위반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부채가 1265억이 됩니다. 계약서, 부동산 임대 계약서 14조를 보면요. 을의 기본부채, 기존 부채 정리 등에서 을은 준공시까지 출자 전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기존 부채를 100억 미만으로 한다. 단 PF 대출 금액 500억은 제외한다. 여기서 500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765억이 되잖아요. 100억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데 이것도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14번째요. 원형 보존 지역을 빼고 매수하겠다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에서 녹지 조성 구성비에 대한 내용을 잠탈하는 것이고 위법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에서 녹지 구성비를 일정하게 지켜야 됩니다. 원형 지역을 따로 뺀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거를 빼고 한다는 것은 원형 보존 지역을
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이 원형 보존 지역은 종중의 독립 소유권이 됩니다. 그래서 세연의 골프장에 그 원형 보존지구로서의 종속될 그 이유가 없고요. 또 그런 기능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독립 소유권이니까 세연CC에서는 이걸 빼고 팔면은 녹지 구성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따로 사놓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원들을 기명하는 것입니다. 또 경계 측량도 없이 매매한다는 것은 이건 엉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요. 직인이 없는 계약서. 저는 2019년 11월 29일 그 계약서를 유포했습니다. 이것도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양측이 직인이 있지 않는 계약서를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이건 조작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직인을 찍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사회에 통과됐다 하면서 경찰서에다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2019년 4월 10일부로 임기가 끝난 터라 이사회 존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냐면 계약서가 2019년 11월 29일 날 2019년 11월 19일인데 이 4월 10일 날 이 임기가 끝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소 위조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연 측에서는 결국은 이거는 직인이 짓지 않는 계약서를 유포한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보면 조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직인을 찍은 것을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이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 계약 변경 계약서 6차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임대료로 전환하기로 한다는데 이런 거는 임대료로 기한을 그렇게 연장해서 임대료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사회 결의선 정찰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무슨 이사회에 통과를 했다는 겁니까? 사무소 위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연과 종중 회장 간에 그때는 당시에 총무인데요. 총무안에 665평의 매매 거래에서 이거는 뇌물수수 혐의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중 전 총무 현 회장으로부터 공시지가보다 9배 많은 금액으로 세연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골프장도 아닌데요.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매수한 것은 이거는 서로 직위를 놔두고 이거는 매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수수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대주주 사주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리CC에서 세연 개발로 할 때 사주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주가 변경되면은 종종 총회 의결 사항인데 임의로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 임차인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는 채권 관계인데 이게 총회 의결을 사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 감사 보고서의 내용과 상이한 관리형 토지신탁 변경 계약서의 내용도 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는 뺐고요. 결정적인 위반 사항도 이렇게 뺐습니다. 소송 때 다 드러날 겁니다. 종중과 세연의 양측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양측의 협작꾼들이 서로 얽혀서 가전 비리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이들은 떡주부들 멋대로 종중과 종토를 농락을 했다고 보고요. 그 계약이 이루 말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 반드시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적 검토를 거쳐서 김현장이라든가 또는 세종이나 율촌 등 중에 하나의 대형 로펌에 의뢰하여 23년 소송으로
계약 해지 및 해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인이 처음부터 장난을 치지 않고 순수하게 골프장을 개발하여 돈을 벌어 먹고 나가려고 했다면은 이런 법적 소송은 없을 것입니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과잉을 부리다가 깡통을 차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성실과 신의책에 어긋나고 상도덕과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제세공과금 의리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에는 연간 120억, 거의 130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삭의 수익을 얻는 데 비해 종중은 연간 3억 5천 임대료를 받습니다. 종중은 30년간 임대료 100억을 받기 위해 골프장을 개발한 건데 세에는 30년간 3,600억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30년간 35억인데 세금이 272억을 종중에서 내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악덕업자가 종중의 협작권과 결탁하여 종토를 갈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신성한 종토를 가지고 240억에 하자, 300억에 하자, 620으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6천억 그 장부 가액을 보면은 6천억 이상이 나오는데요. 자기네들이 거래한 그 가격에 보증금에 보면은 거의 4천억에 육박하는데요. 1년 연간 3,600억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요. 6천억이라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자, 세연시신은 종중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직 종토를 헐값 매입하면 혈안이 되어 엉터리 자료들을 제시하는 등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명백한 규약 위반 사항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일관념들께도 전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종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런 엉처군이 없는 짓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 만만히 보고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있는 일관님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전화번호를 이렇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0-3402-0983.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해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일관님들 명단을 보내주시면은 이분들에게 제가 한꺼번에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2,600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연안의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좀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의중공 종토수호 영상을 이렇게 보는 방법은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요 돋보기가 있잖아요. 돋보기에다 요 터치를 하면은 유튜브 검색란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의중공 종토수호 이거를 이렇게 쳐놓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요 돋보기에다가 여기다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런 나팔꽃 아이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더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의중공 종토수호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의 위에 여기 탭에 보면은 동영상이란 말이 있죠. 동영상 터치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올린 이 영상들이 쭉입니다. 이렇게 쓸어 올리면은 전체 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구독에다가 터치를 하면 구독이 되고요. 그 옆에 종이 있는데 종이에 눌리면 또 영상이 올렸다는 문자가 갑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몇 차례 더 영상을 올리면서 전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